딱 보고는 누군지 바로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통령실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서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핵심 실세 아니냐, 비선 실세 아니냐,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데 오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 명단에 빠지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증인 명단에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우리 총무비서관 하나를 여기 출석을 못 시키는 이런 결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국민들이 보면은 뭐로 보겠습니까?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 지장 없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공당 아니죠? 공당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 예? 공당이에요? 조용해 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요. 뭐가 할 말 없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셔. 그 대통령실 살림살이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은 정쟁이 유발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의원님들은 두려우십니까? 문고리 권력입니까? 아니면 만사 형토 인사 그리고 앞으로 총선 지선까지 이분 휘하에서 벌어질 일이라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왜 국감 증인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4대 국회잖아요. 예. 김영삼 정부부터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7번의 정부에 이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5년간 아무리 청와대 권력이 막강하고 해도 총무비서관은 꼭 그 자리에 배석해서 증언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청와대 인사를 책임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인사를 책임지고 재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을 담당합니다. 자, 예. 생각해 보십시오. 500여 명 가까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의 인사와 재무와 행정을 관할하는 분이 나오지 않으면 비서실장이 그러면 실무를 압니까?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국회를 취재하면서 제가 아는 거는 그동안 유일하게 좀 빼주는 거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 상황이라든가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상황용으로 민정수석 한 명만 청와대에 대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 출석이 관례였고 여야가 그거는 합의해 왔는데, 왜 김현지 비서관만 이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9번째 만에 처음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 반발하는 거죠. 왜 그간 25년간 해왔던 것을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경고 삼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예. 뭐 존엄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여당이 한 목소리로 감싸 안을 때 필시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임기 6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다면 나머지 4년 반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때 김현지 비서관을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줬죠.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너무 좋아요. 실제로 저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대표든 뭐 지사든 혹은 후보 시절이든 김현지 비서관의 이름 석자 실명을 언급한 게 거의 처음으로 저도 기억이 되고요. 아까 나갔던 그 김현지 비서관의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도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해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포착이 된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신문에 잠깐 나왔던 사진 이외에는 전혀 공개 활동이 알려진 게 없었던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청와대 근무하셨었잖아요.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예.
30년간 총무비서관이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는데 단순히 민주당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그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증인으로 불렀을 때 그 증인에서 배제되지 않았던 증인을 지금 이제 부르지 않는 이유, 못 부르겠다고 하는 여당이 왜 그렇게 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좀 전에 말씀 주시는 내용들 보면 예. 저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예를 들면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문고리 권력이냐, 존엄이냐, 뭐 인사총괄이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게 이번 이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이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프레임대로 정쟁의 소재로 대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 총무 인사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정쟁의 소재로 쓰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또 강훈식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원래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불러내서 듣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그걸 갖다 야당이 설명해내고 설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당신들의 얘기는 이것은 정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인사, 뭐 총무, 또 여기 문고리 이런 식으로 과거 정부에 있었던 누구누구에게 붙여졌던 그런 어떤 프레임을 예. 만들어서 씌워놓고 그 굴레를 계속해서 흔들어 가려고 하는 야당의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는 어려운 증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김현지 총무비서에 나오면 야당이 정치 공세할 거 뻔하고 당신 문고리 권력이냐 뭐 공천에 개입할 거냐 진짜 실세 아니냐는 질문이 프레임이니까 안 나오는 게 낫다라고 하면 반대 경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 불러서 당신 한덕수 전 총리 만났어? 정상면 전 총장 만났어? 뭐 이거하고 사실 뭐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프레임과 프레임이라면 뭐 만약에 지금 야당이 나와서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처럼 김현지 비서관도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현지 비서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동격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에서 단지 물어볼 것이 그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물어본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듣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책이 갖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일개 비서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정체 대통령실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듣겠다고 부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것과 같이 두 사람을 동격으로 놓고 마치 대통령실의 최고 책임자가 김현지 비서관인 것처럼 그렇게 그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일개 비서관은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여기 우상호 수석도 뭐라 그랬냐면 초기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채용할 땐 김현지 비서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실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뭐 자타공인 뭐 누구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1998년으로 2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쭉 봤을 때 제가 뭐 다 읽지 않더라도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조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단순히 이제 야당이 김현지 비서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연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비서관이 공식 라인이 아닌데도 강선우 의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일 때 사퇴를 권유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정도면 실세 아닌가? 야당에서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지위는 정확히 말해서 비서실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서는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실의 정규 인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시스템이 왜곡돼 있다면 그러한 비서실세의 존재는 어쩌면 비선실세보다 더 나쁜 겁니다. 비서는 알면은 잘라낼 수 있고 알면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서실세는 공식적인 직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국정이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했고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질문을 받아야죠. 그리고 아주 깊이 들어가서 총무비서관이 본래 하는 일에 국한해서 봐도 증인으로 불러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예. 앞서 김진욱 대변인께서 불러서 도대체 뭘 물어보려는 거냐 하셨는데 단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석 달치 공개했잖아요. 예. 세부적인 사용 내역은 없고 큰 틀에서 항목만 항목별로 얼마 썼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보면요. 끝자리가 다 10,000원 단위로 맞아요. 어떻게 1,000원 단위, 100원 단위 없고 다 10,000원짜리만 있는 그런 사용 내용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불러서 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봤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내가 살림살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러면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라는 총무비서관은 여태까지 30년간 안 나온 적이 없고 이걸 계속 안 나오려고 하면 야당이 무슨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프레임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위였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도 법사위 못지않게 공방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화두였습니다.